한동훈 부인, 진은정. 김건희 고모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봐라 한동훈이가 저렇게도 참으면서 이렇게 단일 대우로 가는 게 더 맞을 텐데 해도 그 현장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 바뀔 거예요. 이걸 확 엎어 말아. 그렇죠. 아니 한동훈이 맨 처음 매일마다 국민의힘 당사에 출퇴근하면서 그 앞에서 뭐 뚜껑이가 어쩌고 뭐 이런 거 그 계속 이거 플래카드 들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팔도 마음이 왕뚜껑. 요새는 팔도 한 뚜껑이 유명하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언론들이 이거를 놓칠 리가 없죠. 한동훈 아내, 김 여사 고모, 진흙탕 폭로전을. 좀 저도 부끄럽네요. UFC 갔어 이제. 그 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아. 참호격투라고. 그게 진흙탕이에요. 그 안에서 참호격투 하는 거야. 밖으로 밀어내기. 장혜찬 페이스북부터 차분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비공개 맘카페인 강남맘 카푸치노는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특검팀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 진응정 변호사가 맘카페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자고 여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 변호사가 신분을 숨기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에 강남맘 카푸치노 회원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해당 맘카페에서 퇴출됐다고 합니다. 이때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은 강남맘 카푸치노의 흑역사라는 기사와 댓글이 온라인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등장합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과 똑같은 글을 DC인사이드에 올리는 고정 아이디가 적발됐습니다. 바로 그 아이디가 전당대회 한동훈 캠프의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점에서 강남만 카푸치노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은 동일 인물의 동일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장혜찬이는 계속 언론에 나가가지고 나를 제발 고소해달라. 고소 호소인.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윤석열 관련한 무슨 총장 때 논란이 있으면은 대검 앞에 윤석열 응원환이 쫙 달려. 그렇죠. 그거는 김건희 고모가 주도를 했어요. 해썹 인증 김해섭 씨. 아씨. 근데 쟤네들은 그런 스킬이었던 거예요. 한동훈이가 저 박근혜 수사했던 특검팀의 수사로 있을 때 지 마누라가 화환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는데 딱 들킨 거야. 한동훈 마누라. 요게 이제 카푸치노 강남맘 카푸치노 사건이에요. 저 이제 사실은 화환에 쓰여 있는 리본을 보면 이것이 동원된 것인가 자발적인 건가 알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어떤 당대표가 되거나 뭐 후보로 선정이 되면은 화환 선물이 들어와요. 그럼 그 문구가 개인이 보내는 거라 굉장히 문안이 정성스러워요. 그게 똑같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런 무슨 화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한동훈 판 이 게시판 사태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2023년 12월 달에 기사 중에 정치인 한동훈의 모든 것 그때 이제 한동훈이 막 본격적으로 정치한다 그랬을 때 뭐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와이프 이제 뭐 서울 법대 출신 뭐 변호사로 두 부부의 스펙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진흥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격도 외향적이고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적도 있어서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문구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한동훈 게시판 사태 진흥정이 했겠구나라고 의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정특인 거예요. 한동훈 마누라 그리고 김건희 고모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인 척해서 지금 저거 한번 봐봐요. 진은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한 운동, 특검팀 꽃바구니 운동, 전당대회 꽃바구니 운동, 당원 게시판 글 작성, DC 인사이드 중복 글 작성. 장혜찬에 의하면 모두 한동훈의 배우자다. 진은정이다 이렇게. 두 부부가 금슬은 좋은가 봅니다. 아니 그런데 뭐 김건희를 계목줄에 채워서 가둔다는 그건 취향이라니까. 그거는 조금 좀 선을 넘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김건희 쪽에서 못 참는 지점인 거예요. 저도 못 참겠는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왔잖아요. 진은정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가 이상한 여자인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경력, 학력 네. 조작해가지고 마치 무슨 MBA 과정 하나 갖춰 서울대 나왔다고
막 경력을 막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는 정부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그거야. 검사들 마누라들끼리 모여갖고 왜 윤석열 검사는 부인 안 데리고 나오는데? 안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저 사람 옛날에 다른 검사한테 본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엘리트 중에 네. 윤석열 부인은 상당히 좀 어긋나 있었던 거고 그게 열받아가지고 김건희가 온갖 학력을 막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지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진은정이 만약에 그게 한 게 맞다면 네. 개목걸이 한 게 맞다면 김건희가 눈에 가시 같은 거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싫어한 거죠. 아, 그래도 표현이 정말 너무 증오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장해찬처럼 그 진흥정이 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가족과 똑같은 글을 DC인사이드에 올리는 고정 아이디가 적발됐다고 했잖아요. 장해찬이가 이거 혼자 알아봤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고 분명히 장해찬이가 무슨 자료를 갖고 있다고 확신된 자료를 갖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장해찬이 대마를 예찬하고 뭐 이상한 음란을 예찬하고 난교 예찬.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야.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솔직하잖아. 막 대마를 예찬해 버리니까. 자, 김혜섭 씨가 여기 지금 신지호가 한 말이에요. 읽어봐요. 우리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자. 그럼요. 와, 진은정이 김건희를 부러워하는 줄? 크크. 장인 진영구가 사위 대통령 만들려고 이런 짓까지. 중국발 가족이 사위 대통령 만들려는 집착과 모략이 수준을 넘네요. 심지어 장모 이름까지. 와, 대단하다. 벼락 맞아 대질 집안이네요. 푸하하. 이게 김건희 고모가 쓴 글이에요. 아. 와. 나 태어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당 처음 봐요. 그 사돈들을 보면은 김건희의 고모나 아니면 김건희의 친엄마인 최은수 누나 센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김혜섭이 신지호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지호 씨 깔려면 제대로 까셔. 빼먹지 말고 고발도 불사할까나? 여기 와서 짓거리는 것들도 개목줄 걸어줘 볼까나? 지호야 네 마누라도 개목줄 걸어볼래? 사실은 저 김혜섭이가 목사님이시죠. 구구 목사라고 봐야죠. 그 자기 자기 조카 김건희를 영부인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또 장해찬이 제이가 주진우입니다. 제이에게 형님 우리가 고작 이렇게 지저분한 사건 뒤치다거리나 하자고 의기투합한 것은 아니잖아요. 법꾸라지처럼 위법은 아니라고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도록 조언하십시오. 25일과 28일이 지나면 진흥정 변호사에 대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만 카푸치노 이야기 나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예정으로 충고합니다. 국민들께 무릎 꿇고 석고대제 하십시오. 이게 집권 여당의 현실입니다. 한동훈 배우자 마음카페에서 여론조작. 그래 장해찬이 대마도 예찬했기 때문에 저는 좀 진실성이 있다 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뭐 논리가 이상하네. 확 점핑을 하네. 네. 진실성이 있어. 장해찬 저렇게 말했고 김건희 고모 한동훈의 벼락 맞을 집안 조주. 친한 게 반격. 요런 걸 우리가 세 글자로 개싸움이라고. 아니 몰라 정권 잃어도 돼. 씨발 우리가 기분 나쁘니까 니들은 일단 죽이고 본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좀 논평하기가 네. 정말 나쁘거든요. 그렇죠. 되게 저질이긴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개싸움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진흥정과 김건희 고모가 이렇게 개싸움으로 몰고 가는 이면에는 혹시 이게 뭐 전문적인 댓글 조작팀 같은 걸로 부각될까 봐 오히려 이렇게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제 한국일보 단독이 하나 있었어요. 김여사 특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중대 결심 가능성 내비죠. 야, 그러니까 드디어 나왔네요. 근데 한동훈이 자기 측근들과 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기자들한테 한동훈이 저거 내가 한 이야기는 야, 아닙니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신조어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들끼리 뭐 비밀 회동을 해서 언론에 나온 게 아마 한동훈이도 거기에 아마 동의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 발칵 뒤집어진 거지. 왜냐하면 이제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 그게 이제 통과하는 투표가 있는데 네. 한동훈 입장에선
저 모든 행위가 친윤, 특히 김건희의 공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가만히 참을 수 있나? 저거는 맥락은 지금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저 말을 내가 한 건 아니다 정도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윤들 난리 나가지고 해당 행위다 뭐다. 동훈아 내가 한마디만 내가 약속할게. 김건희 특검 막아내잖아요. 저 국민의힘이. 한동훈 사퇴 전 한 달 안에 한다고 봐요. 그렇죠. 못 견디게 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그 같은 집안 내에서 어떤 배신의 어떤 그 이슈를 알코올이 갖고 되죠. 싸우잖아요. 못 견딘다니까요. 오죽하면 친윤들 그러잖아. 다음 대선에 이재명 찍는다고. 한동훈 안 찍고. 결국 반사이익은 우리가 보는 거. 저런 게 반사이익이죠. 그 이재명 대표 뭐 선거법 유죄 나온 걸로 참 좀 만세 불렀지만 우리 대표께서 자력으로 위증 교사 무죄를 받아내셨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법 유죄가 나왔을 때 한동훈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때렸던 건 그렇죠. 게시판 사건을 덮어보려는 그렇죠. 노력이었어요. 예. 누가 봐도 저건 했네 했어였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아닐지라도 장해찬에 의하면 진은정이 한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못 덮이고 더 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김건희 특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동훈 입이든 아니면 측근들 입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한동훈이 말리지 않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기는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김햇섭 우리 햇섭 인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호성. 어제 오늘 SNS에 김건희 고모가 이슈가 되어 온 패널들이 고모 난리들이다. 모든 인간은 남이 아닌 내 방향으로 살고 좌파들은 좌파편, 우파들은 우파편을 드는데 김건희 여사 고모의 화두는 본질을 떠난 비방이 문제다. 말인즉슨 진흥정이가 그랬는지 한동훈이가 그랬는지 김건희 여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개목줄을 목에다 채워 집안에 가두라는 피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한동훈 가족이 써놨다. 그러고도 신지호는 고모가 한동훈 가족에게 벼락 맞을 집안이라는 말을 들고도 참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당대표 고모를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동훈 가족들이 먼저 김건희 여사에게 개목줄을 채워 집안에 가둬두는 네, 그냥 됐다고 예, 쳐요. 예. 네. 정도로. 대충 내용이 뭔지는 예. 알겠죠. 역시 야. 개목줄이 부각이 되고 있네. 대통령 부인한테 개목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벼락 맞아 뒤질 집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원인 제공은 니들이 한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이 정도의 어떤 그 감정 싸움이 어느 날 갑자기 봉합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된다고 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쪽은 진짜로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쟤들도 알죠.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냐 마냐가 아는데 그건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출세시켜줬더니 배신하는 놈이 있냐 이런 거 있고. 정반대로 한동훈 내가 봤을 때 이 사건에 중요한 난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더 먼저 잘못했는가. 국민의힘 진영 입장에서만 보면. 난 한동훈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게시판 사건이 딱 밝혀졌을 때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좀 회복가 그 커버가 될 수 있을 분위기였는데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위법 뭐 게시판에 글 쓰는 게 위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더 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친윤이란 표현은 안 합니다만 나를 끌어내리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있잖아요.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당대회 해가지고 당대표가 딱 됐는데 용산의 움직임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 용산의 움직임이라는 표현은 김건희 움직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문자 익십 사건 거기서부터 생겨 나왔던 그 계속 안 좋은 감정들이 끊임없이 지금 진화하고 있다. 거기에 진은정이 등장하고 직접 등장한 건 아니에요. 장해찬 등에 의해서 등장을 한 네. 거고 김햇섭 씨는 직접 참전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아니 민주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사건이 만약에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볼 거냐고요. 그 경찰이 지금 저 게시판 사건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경찰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범인이 누군지 찾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동훈이라면 이왕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 나는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 정도는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방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훈이 듣고 있지? 잘 들어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길 바랍니다. 김건희 보수에서도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보다 낮아요. 가장 약한 골이라고. 그럼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랬더라? 이것 말고도 뭐가 있냐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의 뜻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당론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 반대합시다 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의 뜻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김건희 특검 찬성해라에 가까운 맥락이에요. 나는 동훈이가 정치적인 감각이 좀이라도 살아나고 있다면 나는 이거 통과시키는데 동훈이가 일조할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댓글창에 달릴 거예요 저한테. 폰아님 순진하시네. 나 다 알고 있어. 달지 마.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굉장히 위기거든요. 위기일 때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있습니다. 국면 전환, 시선 돌리기. 그래서 특검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 그늘에서 좀 벗어나기는 해야 될 텐데 참 하도 오랫동안 윤석열 밑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기죽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투표 한번 해보자고요. 네. 화면을 보고 이렇게 있다가 김건희 특검 통과된다. OX. 하나, 둘, 셋. 자,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봐요. 저는 이번에 세 번째 김건희 특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도 불구하고 마치 명태균이 우리는 알잖아요. 명태균 빨리 공익신고자 되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윤석열이 당신 감옥에 쳐넣으면 안 빼줄 거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그걸 모르는 것처럼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상황 니네 국민의힘 망하고 있으니까 빨리 탈출해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 대우로 이번에 막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동훈이는 되거나 안 되건 사태예요.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배신한 것도 엄청 크게 배신한 사람은 절대 옆에다 두고 있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 통과되는 이유 설명해. 월요일 날 한동훈의 반응을 보니까 한동훈의 유리 멘탈이 다 깨졌더라고요. 그 잔민전의 그 최고의 모욕에 그냥 팔동훈에 그냥 미쳐가지고 내가 인권을 위해서 이거는 이 한동훈 흉내는 내가 잘 못 내는데 하여튼 자유를 위해서 말이야 어떻게 익명 게시판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얘가 완전히 멘탈이 깨졌구나. 그러면 이제는 살겠다는 일념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실에 협박하고 정말 대처할 수 있는 거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최상병 김건희 특검뿐이 없는데 물론 처음에는 6표, 7표, 8표가 그 통과잖아요. 저번에 4표 부족해서. 뭔가 힘 조절을 시도하겠지만 그게 생각대로 힘 조절이 안 돼요. 어떤 놈이 또 돌아뼈려가지고 그냥 한번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시간을 꽤 여유 있게 잡아놨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유진교사 무죄가 나옴으로써 당분간은 우리 쪽에 불리한 이슈가 없어요. 저쪽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막 민생이고 정책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안 들어와. 특히 고관여층에서는 한동훈이가 한 거야 안 한 거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오를 든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번에 그 유명하다는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거기에 이재명 대표 유진교사 여러분들 무죄 기원하는 글 한번 써달라고 했더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죄 나올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이야기 저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새날 방송 안 보는데 그 텔레그램 정보방 왜 들어오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유죄가 나왔을 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야 어차피 쟤네들은 유죄 때릴 거잖아. 그러면 반향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명분이 훨씬 크잖아요. 국민의 뜻도 있고. 그런데 통과 안 될 거야라고 한동훈한테 명분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통과시키는 게 명분이고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캐릭터를 좀 보면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공격당하면 좀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캐릭터라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맞을수록 찌그러져서 먼지가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한동훈이 뭔가 리드를 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예전에 박근혜 탄핵시켰던 것처럼 이제 살기 위한 뭔가 한번 보수를 지키자는 힘에 뭉쳐서 통과시키는 거지 한동훈의 힘은 그렇게 발휘하지는 어렵지 않을까 캐릭터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나도 사실은 이윤정 생각에 비슷하긴 해.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말씀이셨나요? 아니 우리 방송을 민주당 지지자들만 볼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국민의힘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10% 정도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요? 한동훈한테 팀을 실어주는 게 맞죠. 한동훈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다. 왜냐하면 한동훈도 왜 김건희 문자를 익십했겠어요. 그렇죠. 저쪽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지만 한동훈 입장에서 보니까 비대위원장하고 선대위원장 할 때 보니까 김건희 너무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되살려드릴게요. 김경률이가 비대위원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경률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예. 이 사태 이후에 두 사람 관계는 무지하게 벌어진 거예요. 저 충청도에 화재 났었잖아요. 사천에. 그 폴더 인사하던 그게 이제 완전히 골마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이를 한 번 더 용서해 줄게 하고 윤석열이 소환한 거라고 하더만 그래갖고 폴더 인사하면서 다시 그 한동훈이를 데리고 대통령 전용 열차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대통령실 보여주면서 이 사진 찍었잖아요. 한동훈이 옆에 세워놓고 대통령을 구경시켜주는. 그런데 그 과정에 한동훈이 김건희 입장에서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아무 생각 없으니까 빼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검사를 그냥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줬더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왜 한동훈이를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켰겠어요? 내 건 막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김경률 같은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국민 눈높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마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걸음마 단계.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어떤 만평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눈깔이 양쪽으로 가 있어. 용산 눈치 보랴, 국민 눈치 보랴. 여기서는 한동훈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차피 그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건 안 되건 윤석열은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한동훈이 했던 모든 악행들이요. 그거 통과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석시켜 줄 거예요. 한동훈이가 해냈구나. 전략적 발언 같은데. 아니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면은 아니 한동훈이가 이거 이끌어가지고 특검법 통과시켜야 돼 이런 전략보다는 야 이재명 대표는 공격당할수록 더 센 캐릭터인데 한동훈은 맞다가 찌그러져가지고 먼지가 된데 야 쪽팔리지 않냐 빨리 가가지고 한동훈이한테 야 좀 어때 좀 강하게 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전략적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12월 10일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꽃놀이표입니다. 아 그럼요. 통과 안 돼도 돼요. 네. 통과 안 돼도 돼. 그럼 또 김건희 특검 올린다고? 그렇죠. 그 안에 또 제목이 또 올라가겠죠. 오늘 그래서 지금 저 상설특검 관련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거부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사실은 이게 꽃놀이표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잘 생각해야 돼요.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안 돼도 민주당은 또 발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에 계속 통과가 안 될 때마다 제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잘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얘기하는데 정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지지자와 김건희 지지자가 한동훈한테 느끼는 그 혐오감은 죽이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진은정 제외하면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은 불가능하다. 그 짜고 치는 고수톱은 아니거든요. 개목줄은 정말
짜고 치고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개목줄도 그렇고 사실 우리 같은 뭐 새날 이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도 막 한동훈 같은 경우 막 민머리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유튜버 가면 정말 제가 봐도 야 이거 한동훈이 보면 되게 속상하겠다라는 탈모사. 썸네일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탈모사 얘기 예. 듣고 저 정말 그러니까 자지러졌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 하는 분들은 국민의힘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에요. 현실은 저 사람들이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면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하기엔 너무 자극적인 걸 서로 많이 상처를 주고 있어서 그건 이제 넘어가지 않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뭐 약속 교육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약간 다를 때 있거든요. 이쪽에서 A라는 아젠다를 던지고 국민들을 좀 이렇게 어루만지기 위해서 보완하는 B라는 아젠다를 던져가지고 섞었을 때 시너지가 나야 그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거는 얻는 이득이 양쪽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지지자나 윤석열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보다 더 싫은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에 완벽하게 갈라지는 소리 이런 거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씀은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별거 아닌 별거 아닌 걸로 걸로. 예, 넘기려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관련해 가지고 뭐 김종혁이네 신지원의 장해찬이네는 사실 정치적인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고. 이런 걸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품격 이현질. 동훈아 너라도 살아야지. 어차피 이거 통과 안 돼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표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아젠다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탄핵 한번 해볼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특검을 찬성함으로써 그래도 정상인 놈 하나 있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한테는 진흥정 외에는 지지하는 응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도 응원해 주고 있으니까 힘 있을 때 좀 해야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인포레이터 신귤 라레스님. 진은정과 김건희 두 여자의 감정 싸움에 정권이 무너지길 기대해 봅니다. 저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거 못 멈춘다니까 그렇죠. 이 사건은. 감정이 상했죠. 갑자기 김혜섭,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진은정이다. 마음이 올스톱해. 정권 지켜야지 안 됩니다. 네. 불가능해. 구자영님 한두 건 그 정도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돌머리입니다. 하셨고요. 네. 유리 멘탈. 유리 멘탈. 아니 얘는 좀 이상하긴 해. 어디 가슴 뽕을 하고 다니냐. 난 끼높이까지 이해해. 구자영님 한 뚜껑은 새 가슴이라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 새 가슴이니까 가슴 뽕 한다니까요. 참. 아니, 너무 인신공격인데. 자 오늘도 난님 푸나님 공헌을 해주세요. 동훈이가 특검 찬성하면 새날 출연시켜 준다고요. 난 싫어요. 내가 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내 진영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방송에 출연을 저는 일부러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새날이 대단한 방송이어서가 아니라 막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비모 씨, 이재명 뭐 누구 막 그 비판했던 그 비모 씨 있어. 지금 미국 가 계신 분. 출연을 안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진영의 감정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윤석열 탄핵을 외쳐도.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아니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해설해서 풀면 말지 뭐 굳이 그 사람의 일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어. 나는 그게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언론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진영 방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처절한 반성이 먼저예요. 정말 죄송하게 됐다 반성을 하고 나면 그때는 서로 한 가족 되는 거죠. 출연시키는 게 뭐 대단한 무슨 권력이겠습니까? 내가 싫은데 그 사람을 그렇죠. 어떻게 출연을 시켜요? 눈앞에서 인터뷰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싫은 사람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끝.